생명 시스템에서 정보 흐름, 유전자,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로 팩 속에 DNA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DNA에서 유전 정보가 저장된 부분을 유전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DNA가 큰 개념이고 이 안에 유전자들이 들어가 있는 거야. 조심해야 돼. 유전자가 DNA 아니다. 자, 해간에 평상시에는 해간의 염색체 형태로 풀어져 있다가 세포분을 할 때 이렇게 염색체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건 염색사가 이렇게 꼬인 거예요. 이 염색사를 쭉 풀어보면요. 자, 이 단백질, 히스톤 단백질을 8개를, 이걸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해요. DNA 이중나선 구조가 2.5에 이렇게 감고 있습니다. DNA 이중나선 구조가 이렇게 2.5에 감고 있어요. DNA 이중나선이 2.5회 감고 있습니다.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걸 유클레오솜이라고 해요. 유클레오솜이 쭉 이어져 있으면 염색사가 됩니다. 다시 보자. 그러면 자, 염색체는 뭘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그렇죠. 염색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염색사는 유클레오솜이 쭉 이어져 있는 거예요. 이 유클레오솜은 DNA 그 다음에 히스톤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히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됐지? 이때 DNA는 다시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리해 놓으세요. 이 뉴클레오타이드는 다시 인산, 당, 염기가 1대 1로 구성되어 있고요. 염기에는 A, T, C, G가 있고요. 이렇게 외워두세요. 다시 DNA 2.5회 감고 있다. 뭐를? 히스톤 단백질 8개를 이걸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 그렇지. 유클레오솜이다. 조심할 건 이 유클레솜과 이 DNA를 이루는 유클레오타이드를 착각하면 안 돼. 다른 거야. 이 염색사가 모이면 염색체가 된다. 오케이? 염색사가 모이면 염색체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세포 분열 시 염색사가 운축돼서 염색체가 나타나고요. DNA는 염색체 상태로 자손에게 전달된다. 유전자는 DNA 특정 부위에 있습니다. 한 분자의 DNA에 많은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유전 정보는 유전자의 DNA 염기세열에 저장되어 있다. 이 염기세열에 저장되어 있다. 유전자 DNA에서 특정 단백질이나 RNA를 만들 수 있는 단위로 사람은 2만 개에서 2만 5천 개 정도의 단백질 유전자를 지니고 있어요. 유전자 중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지 않고 RNA 합성에만 관여하는 것도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유전자는 DNA 염기세열에서 단백질이나 RNA를 만들 수 있는 단위다. 다시 전체가 DNA라면 유전자가 있는 거다. 염색체, 세포가 분열할 때 나타나는 막대 모양의 구조물이다. 염색체는 염색사가 꼬여서 된 거다. 그치? 이 염색사를 풀어보면 유클레오솜으로 되어 있다. 이 유클레오솜은 히스톤 단백질 8개를 DNA가 2.5에 감고 있다. 이 DNA 이중나선 구조가 있는데 여기는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되어 있다. 뉴클레오타이드는 다시 뭐로 구성되어 있다? 인산, 당, 염기가 1대 1로 구성되어 있다. 아스카민 같은 염색이 잘 되어 붙여진 이름이 염색체입니다. 유전 물질은 DNA를 포함하고 있다. 자, 이 부분을 다시 배웁시다. 유전자와 단백질. 생물은 유전자의 유전 정보에 따라 효소와 다양한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이 단백질에 의해 다양한 형질이 나타난다. 이런 형질이 나타나는 과정은 DNA 유전자에 저장되는 유전 정보가 단백질로 나타나고 형질이 발현돼. 갈색 눈동자 유전자는 많은 양의 멜라닌 합성 효소를 만들어내고요. 많은 양의 멜라닌을 합성합니다. 이게 단백질이에요. 그러면 갈색 눈동자가 되는 거야. 파란색 눈동자 유전자는 적은 양의 멜라닌 합성 효소를 만들어내. 적은 양의 멜라닌이 합성돼. 단백질이 적게 만들어져. 그래서 파란색이 되는 거다. 유전자에 저장된 정보에 따라 멜라닌 합성 효소가 합성되고 이 효소의 작용으로 멜라닌이 합성되어 눈동자 색이 나타난다. 단백질에 대한 유전 정보는 유전자에 저장되어 있다. 유전자가 다르면 합성되는 단백질의 양이나
종류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형질이 다르게 나타난다. 단백질 합성, 단위체인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되어 합성됩니다. 펩타이드 결합은 앞서 배웠죠. 이때 아미노산 배열 순서에 따라 단백질의 종류가 결정되는데 따라서 단백질 유전자에는 특정 단백질의 아미노산 배열 순서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어. 자, 아미노산 1, 2, 3 이렇게 배열되고 또는 2, 1, 3 이렇게 배열되면 다른 종류의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아미노산 배열 순서가 단백질의 종류를 결정합니다. 아미노산 배열 순서가 단백질의 종류를 결정한다. 그 다음에 R1, R2 이게 아미노산 종류를 결정하죠. 그 다음에 카복식이 COOH에서 OH가 빠져나가고요. 아미노기 NH2에서 N이 빠져나가면 CONH 결합이 만들어진다. 이걸 펩타이드 결합, 아미드 결합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아미노산이 단백질로 쭉 이어지는 거예요. 자, 사슴의 털색이 갈색으로 나타나는 과정. 나는 털색이 흰색 사슴을 나타낸 건데, 자, DNA에 멜라닌 합성 효소 유전자가 있어. 그러면 멜라닌 합성 효소가 만들어지고 멜라닌이 만들어져. 사슴의 털색이 갈색으로 되는 과정. DNA에 있는 유전 정보에 따라 멜라닌 합성 효소가 합성되고 이 효소의 작용으로 멜라닌이 합성되면서 사슴의 털색이 갈색이 나타나는 거고요. 이렇게 흰색인 까닭은 멜라닌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래. DNA에 있는 멜라닌 합성 효소 유전자에 이상이 생겨서 효소가 합성되지 않았다. 결론은 유전자에 합성되는 단백질의 유무에 따라 형질이 달라진다. 유전 정보의 흐름, 생명 중심의 원리. 세포 내에서 이루어지는 유전 정보의 흐름을 설명하는 원리인데 유전 정보는 DNA, RNA, 단백질로 전달된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DNA에서 RNA로 전해지는 과정이 전사, RNA에서 단백질이 되는 과정이 번역이다. 유전 정보에 따라 생명체를 구성하는 다양한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에 의해서 유전자가 발현됩니다. 자, 핵 안에서 DNA를 주형으로 해서 얘를 중형으로 해서 RNA가 만들어져. 한 가닥을 카피 떠오는 거야. 그러면 자, 이 만들어진 RNA는 핵에 나 있는 구멍을 통해서 빠져나와. 그래서 세포질에서 번역돼서 단백질을 만드는 거야. 어디서? 리보솜에서. 그러니까 전사는 핵 안에서 일어나고요. 번역은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기억해 놓으시고요. 전사, DNA 유전 정보가 RNA로 전달되고요. 핵 안에서 일어난다. RNA가 핵 공통의 세포질로 이동하고요. 번역은 세포질의 리보솜에서 RNA 유전 정보에 따라 단백질이 합성됩니다.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기억해 놓고요. 따라서 유전 정보의 원본인 DNA는 계속 핵 안에 안전하게 보존돼. RNA를 통해 정보가 전달되고 단백질이 합성되게 됩니다. 전사가 일어나는 장소. 바꾸세요. 장소입니다. 막으로 둘러싼 핵이 있는 세포는 진핵세포는 핵 속에서 전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진핵은 진짜 핵이 있다. 진짜 핵이 있다. 그래서 핵 안에서 전사가 일어난다. 식물세포, 동물세포. 막으로 둘러싸인 핵이 없는 거 원핵세포입니다. 아이원추 핵이 없어. 세포질에서 전사, 번역 모두 일어난다. 세균. 정리해놓고요. 유전정보의 저장, 전사, 번역 과정. DNA 유전정보는 유전자를 이루는 DNA 염기셀에 저장됩니다. DNA 염기는 4종이에요. A, T, C, G, 아데닌, 티민, 사이토신, 구아닌. 자, 그래서 얘네 둘이 상부적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아트, 사커 이렇게 외워요. 아트, 사커. 그 다음에 아데닌, 티민 사이는 수소결합이 2개 있고요. 사이토신, 구아닌 사이는 수소결합이 3개 있어요. 이 수소결합이 뭐냐면 FON이 수소와 결합해서 분자를 만듭니다. 근데 이 생성된 분자 사이에 결합이 형성돼. 이런 식으로 수소결합은 이렇게 점으로 표시합니다. 자, 그런데 다른 결합에 비해서 굉장히 강한 결합이에요. 분자 간 결합 중에 굉장히 강한 결합이야. 예를 들어서 HF가 되면 얘가 전자성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 그래서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가 돼. 그럼 다른 분자하고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가 되면서 인력이 형성돼. 이게 수소결합이야. 만약에 물이 만들어진다. 산소와 수소가 이렇게 결합합니다. 그럼 이쪽 물 분자가 또 있죠. 그러면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가 돼요. 이쪽이 전자선을 다 끌어당깁니다. 이쪽이 힘이 세서. 그러면 여기 플러스 부분하고 마이너스 부분하고 이렇게 결합이 형성돼. 이걸 수소결합이야. 물론 분자 간 전자쌍을 공유한 공유결합보다 공유결합이에요.
공유 결합보다는 약한 결합이지만 이 분자간 결합에서는 상당히 강한 결합이에요. 그리고 수렴 2개 이렇게 온다. at 두 글자다. 수렴 2개 싸구려 수렴 3개. 다시 보자. DNA는 염기가 4종입니다. 아트사커. RNA는 염기가 4종인데 아우사커 이렇게 외워요. 아우사커. 상보적 결합을 한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됩니다. 짝을 지어서 외우세요. 아트사커. 아우사커. 자, DNA 염기는 이중나선 구조예요. 그 다음에 3개씩 쌍을 이뤄서 하나의 아미노산에 대한 정보를 저장합니다. 아미노산 1, 2, 3를 이렇게 지정해 나가는 거예요. 이때 3개 염기를 우리가 트리플렛 코드 또는 3염기 조합 이렇게 얘기합니다. 3염기 조합. 여기에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때 DNA 염기산은 상부적 결합을 하는데 아데닌, 티민, 사이토신, 구아닌 이렇게 배치되어 있으면 아데닌, 티민, 티민은 아데닌, 사이토신, 구아닌, 구아닌, 사이토신 이렇게 상부적 결합을 하고 있고요. 아데닌, 티민산은 수엽 2개, 사이토신, 구아닌산은 수엽 3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전사가 일어납니다. 얘를 주형으로 해서 RNA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티민엔 아데닌, 아데닌은 유라실, 아우사커니까 아우사커, 구아닌은 사이토신, 사이토신 구아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은 아데닌, 구아닌은 사이토신, 사이토신 구아닌, 아우사커니까 아데닌은 유라실. 다시 보자. 자, DNA끼리는 아트사커다. 아데닌, 티민, 티민은 아데닌. 자, 사이토신 구아닌, 구아닌 사이토신. 자, DNA에서 RNA로 오면 아우사커다. 티민엔 아데닌, 아데닌 유라실, 구아닌 사이토신, 사이토신 구아닌. 됐지? 이때 RNA 염기 3개를 우리가 코돈이라고 해. 이 코돈은 특정 아미노산을 이렇게 지정해 나가요. 그러면 코돈의 배열 순서에 따라서 아미노산 배열 순서가 결정되고 아미노산 배열 순서에 의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이 단백질에 의해서 형질이 발현돼요. 그래서 유전 형질이 나타난다. 3염기조합 DNA에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연속된 3개 염기. 다시 DNA 염기 3개는 트리플렛 코드 3염기조합. RNA 염기 3개는 뭐죠? 코돈. RNA 염기 3개는 코돈.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DNA 염기에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어. 특정 아미노산에 대한 유전 정보를 3개씩 짝을 이뤄서 저장한 거고, RNA는 이걸 카피 떠와서 아미노산 유전 정보를 그대로 가져온 거고, 이 배열 순서에 따라서 아미노산 배열 순서가 결정되고, 이 배열 순서에 따라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이 단백질에 의해서 특정 유전 형질이 나타난다. 오케이? 아주 중요한 거니까 잘 외워두세요. 자, DNA 이중나선 구조 다시 확인하자. 구아닌에는 사이토신 있을 거고요. 사이토신, 구아닌, 아데닌, 티민. 사이토신, 구아닌, 구아닌, 아데닌, 티민. 티민엔 아데닌, 티민. 티민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이렇게 배열되어 있고, 이 DNA의 염기 3개 조합을 뭐라고 한다? 3염기 조합 또는 트리플렛 코드. 이것에 의해서 자, 코돈이 만들어지죠. 이 코돈에 의해서 특정 아미노산이 지정되어 나간다. 아미노산 배열 순서에 따라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자, 이때 3염기 조합. DNA를 구성하는 염기는 4종류입니다.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은 20여종이고요. 만일 2개의 염기가 한조가 되어 아미노산을 지정한다면 16종류가 될 거고요. 20종의 아미노산을 모두 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염기 3개가 한조가 되어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면 4의 3승 64종의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있고요. 20종류의 아미노산을 모두 지정하고도 남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봅시다. 자, 염기가 3개가 조합이 됩니다. 그런데 이 3염기 조합이 되면 몇 종류를 지정할 수 있느냐? 자, 염기가 4종류예요. A, T, C, G. 자, 아트사커죠. 이런 게 3개씩 짝을 이뤄야 되니까 여기도 A, T, C, G. 여기도 A, T, C, G. 그러면서 이런 조합, 이런 조합, 뭐 여러 조합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경우의 수가 4가지, 4가지, 4가지니까 4의 3승의 경우의 수가 나타난다고요. 이게 64종을 지정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필수 아미노산이 20여 종이야. 그러니까 64종을 지정할 수 있으니까 지정하고도 남는다. 이 뜻이에요. 유전정보의 전사. DNA 유전정보가 RNA로 전달되는 과정인데 DNA 염기에 상보적 염기를 가진 RNA 유클레오타이드가 결합되면서 따라서 DNA 염기설에 상보적 염기를 가진 RNA가 합성된다. RNA에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연속된 3개의 염기를 코돈이라고 한다. 코돈은
DNA에서 상부적으로 전사된 64종이 있다. 4의 3승이니까 64종. 그래서 DNA 이중나선 구조가 열리면서 둘 중에 한 가닥을 주형으로 해서 RNA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DNA 연기가 A, G, C, T다. 그러면 아데닌은 유라실, 구아닌, 사이토신, 사이토신, 구아닌, 티민은 아데닌. 그래서 아우사커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어. 자, 이렇게 RNA가 되고요. 전사되면 세 개가 한 쌍을 이루어서 코돈을 형성한다. 다시 RNA 연기 세 개는 뭐라고요? 코돈. DNA 연기 세 개는 3염기 조합. 트리플렛 코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요. DNA는 이중나선 구조다. RNA는 단일 가닥이다. DNA 이중나선 구조, 단위체 뉴클레오타이드, 인산당 염기인데 당으로 디옥시리보를 쓰고요. 염기에는 아트사커, 아데닌, 티민, 사이토신, 구아닌. 그 다음에 RNA는 단일 가닥 구조, 단위체 뉴클레오타이드 똑같지만 당으로 리보스를 씁니다. DNA는 디옥시리보를 쓰고요. 얘는 리보스. 그 다음에 염기는 아우사커, 아데닌, 유라실, 사이토신, 구아닌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것만 틀리다. DNA 연기는 아트사커다. RNA 연기는 유라실, 그 다음에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아우사커 이렇게 온다. 그래서 전사 받을 때 아데닌은 유라실, 티민은 아데닌, 사이토신, 구아닌은 사이토신 이렇게 전사가 된다. 유전정보의 번역. RNA 유전정보에 따라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 RNA 코드를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에 의해 순서대로 연결돼서 단백질이 합성된다. 다시 DNA 이중나선 구조의 한 가닥을 주용해서 RNA가 만들어지고 핵안에서 얘가 핵공통에 빠져나와서 자 리보솜에서 여기 리보솜이네요. 리보솜에서 단백질로 번역이 된다. 자 DNA의 염기 3개 조합을 우리가 3염기 조합 트리플렛 코드라고 한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주형으로 해서 코돈이 만들어진다. 이 코돈이 사이토신, 구아닌, 유라실이니까 구아닌, 사이토신, 사이토신, 구아닌, 아데닌, 유라실. 그러니까 여기를 주형으로 한 거다. 이 코돈 하나하나가 아미노산을 지정해 나간다. 아미노산 배열 순서가 단백질을 결정한다. 단백질을 통해서 유전 형질이 발현된다. DNA 유전자에는 아미노산 배열 순서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고요. DNA 3행기 조합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전사 DNA 한쪽 폴리뉴클레오타이드의 염기에 상부적 연기를 가진 RNA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해서 RNA를 합성하고요. DNA 염기 서열이 GCA면 구아닌은 사이토신, 사이토신, 구아닌, 아데닌, 유라실 이렇게 코드는 형성된다. RNA 이동, 핵 속에 전사된 RNA는 세포질로 나와 리보솜과 결합한다. 번역, RNA 코드를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리보솜에 운반되고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에 펩타이드 결합이 일어나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진다. 자, 폴리펩타이드는 구부러지고 접혀 독특한 입체 구조를 가지고요. 단백질이 된다. DNA 유전 정보는 RNA를 거쳐 단백질로 전달된다. 잘 기억해주세요. 단백질 합성의 시작과 끝, 게시 코돈입니다. 자, 단백질 합성 시작해라. 게시 코돈이 딱 지정하면 단백질이 합성되다가 종결 코돈이 딱 되면 이제 더 이상 만들지 마. 이렇게 되는 거야. 게시 코돈, 아미노산 지정하면서 단백질 합성 시작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고, 종결 코돈은 아미노산 지정이 없어요. 그래서 단백질 합성 끝내라. 그래서 AUG는 메사이오닌을 합성하는 코돈이면서 단백질 합성을 시작하는 게시 코돈이에요. 그래서 AUG는 메사이오닌을 지정하면서 게시해라 이 뜻이야. 게시해라. 그러면 여기 메사이오닌이 맨 처음에 들어있겠다. 그지? 다음 종결 코돈은 UAA, UAG, UGA예요. 얘네들인데 얘네들은 아미노산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형기 조합으로 4의 3승계, 즉 64개를 지정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필수 아미노산이 20여 종이니까 여러 개의 연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해 갑니다. 여러 개의 연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해요. 얘가 남으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전자 이상과 유전질환. 유전자 이상. 유전자를 구성하는 DNA 염기 서열에 이상이 생기는 것으로 DNA의 염기 일부가 빠지거나 바뀌어 이상이 발생합니다. 유전자 이상에 의한 유전질환. DNA 염기설이 바뀌면 전사 번역 과정에서 이상이 생기거나 바뀐 염기설이 비정상 단백질로 번역됩니다. 그러면서 유전질환이 나타난다. DNA 유전자 이상이 생기면
페닐알라닌 분해 요소가 결핍돼서 페닐알라닌이 축적되고 페닐케톤에 의한 뇌 조직이 손상된다. 뭔 소리인지 보자. 이게 페닐케톤혈증인데 페닐알라닌 분해 요소 유전자 이상이 생겨서 효소를 생성하지 못하니까 페닐알라닌이 체내에 축적되고 축적된 페닐알라닌이 페닐케톤으로 변화되면서 뇌 조직이 손상돼. 이게 독성이 있어. 페닐알라닌 아미노산의 일종인데 원래는 페닐알라닌 수산화 효소에 의해서 타이로신으로 분해돼서 이게 배설돼야 되는 거야. 그런데 DNA가 이상이 생겨서 페닐알라닌 수산화 효소를 생성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변환되지 못하는 거지. 그러면 몸 안에 페닐알라닌이 많아져. 이 페닐알라닌이 축적되면서 얘가 페닐케톤으로 바뀌어. 얘가 독성이 있기 때문에 뇌 손상, 지능 저하, 갈색 피부와 모발, 경련 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난무한 적혈구 빈혈증, 헤모글로빈 유전자가 이상이 생겨서 비정상 헤모글로빈이 생성되고 적혈구가 난무형으로 변형되는 거야. 심한 빈혈을 일으켜. 자, 헤모글로빈 유전자는 정상 가지고 있으면 정상이에요. 정상, 비정상 가지고 있으면요. 약한 빈혈에 시달립니다. 비정상 갖고 있으면요. 악성 빈혈에 시달려요. 그래서 자, 얘가 난무형으로 만들어집니다.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모세혈관을 다 막아버려요. 다시 보자. 정상 헤모글로빈 유전자와 비정상 헤모글로빈 유전자가 보면요. 여기 티민 대신 아데닌이 바뀐 거야. 삼연기 조합에서. 그럼 코돈에서 GAA로 자 전사돼야 되는데 GUA가 된 거야. GAA는 글루탐산이야. 그러면 정상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져. 근데 이 글루탐산이 발린으로 바꿔버리네. GUA가 되면서 그러면 비정상 헤모글로빈이 되면서 난무형 적혈구가 만들어지는 거야. 자, 난무형 적혈구 유전자 이상으로 아미노산이 글루탐산에서 발린으로 바뀐 거야. 헤모글로빈이 변형되고 서로 달라붙어서 적혈구가 찌그러져. 난무형 적혈구는 수명이 짧고 산소 운반 기능이 떨어지고 모세혈관을 막아서 혈액循環을 방해하니까 여러 기관에 손상을 입힌다. 유전 암호체계의 공통성. 지구의 생물들은 서로 다른 유전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생활 방식도 다양해. 하지만 거의 모든 생명체의 유전 암호체계가 같아. 이건 공통 조상으로부터 진화한 것이란 걸 뜻하는 거야. 유전 암호체계의 공통성. DNA의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 유전 정보는 네 종류의 염기설에 의해 결정된다. RNA가 유전 정보의 전달자로 이용된다. 리보솜에서 RNA 정보에 따라 단백질이 합성된다. 유전 암호를 해석하는 방법이 동일하다. 같은 종류의 코드는 세균과 사람에서 같은 아미노산으로 변형돼. UUU는 세균이나 사람에 모두 페닐알라닌을 지정합니다. 유전 암호체계의 진화. 생물의 유전 암호체계는 자손에게 전달되어 생명의 연속성을 유지합니다. 거의 모든 생명체가 동일한 유전 암호체계를 이용한다는 것은 공통조상이 자손을 만들고 번식해서 다양한 생물로 진화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공통조상에서 점점점 갈라져 나와서 여러 생물들이 만들어졌다 이 뜻입니다. 유전 암호체계의 공통성 활용. 사람과 세균의 유전 암호체계가 같아. 그러면 사람 유전자를 세균에 넣으면 사람의 유전 정보에 따라 단백질을 합성해. 그래서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의 인슐린, 생장호르몬 이런 것들을 세균을 통해서 대량 생산 가능하다. 물론 유전 암호체계가 다른 생명체도 있습니다. 바이러스 중에 일부는 RNA의 유전 정보를 저장해. DNA 바이러스, RNA 바이러스. 그래서 두 종류로 구분한다. 자, 세균에게는 플라스미드라는 부분이 있어요. 플라스미드. 이건 여분의 DNA입니다. 또는 항생제 내성 저항균이 생기기도 해요. 자, 이 플라스미드를 떼어내서 사람이 인슐린 유전자를 삽입하는 거야, 여기다가. 그리고 다시 넣어줘. 그럼 대량 증식하면 얘가 인슐린을 엄청 만들어. 돈을 엄청 벌 수 있어. 편하게. 사람과 대장균처럼 서로 다른 종류의 생물이라도 유전자가 변환될 조건이 충족되면 사람의 유전자가 대장균 내에서도 전사 번역을 거쳐 사람의 단백질을 합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